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오늘 방송 주제는 미국에서 무명 정치인에서 거의 스타로 떠오른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정치 이야기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정치인의 꿈을 꾸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분 한테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던 정말 그런 엄청난 그런 정치인이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이제 자리를 내어주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미국의 그런 문제점들, 구조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구조적인 불합리한 그런 환경에서도 이 정도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또 유명해지고 또 그분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영감을 주게 된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이제 지병으로 인해서 거의 불구가 되어서 휠체어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정치인이었는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서 대공황을 이겨내면서 가장 또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계속 선거 때마다 재임되는 바람에 그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또 당사자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1930년, 40년대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칭송받는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최초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버니 샌더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왔고 또 버니 샌더스 캠페인에 봉사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몇몇 정치인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버니 샌더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열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순간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과감한 그리고 올바른 정책, 그분이 주장했던 그런 정책들, 공약들,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게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그분은 연설을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그 연설을 잘했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 버니 샌더스 채널에 가시면 지금까지 연설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연설을 할 때 어려운 복잡한 언어로 하시지 않았어요. 진짜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만한 쉬운 언어로 단순하고 명료하고 쉬운 언어로 국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부패를 부패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숫자와 구체적인 회사 이름, 회사 이름보다는 오히려 물론 회사 이름도 밝혔고요. 그리고 산업계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국의 정치가 부패되었고 미국의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미국에서 10년간 살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렇지만 왜 이렇게 힘들지? 미국은 왜 이렇게 의료 제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지?
한국에 비해서 참 의료제도에 문제가 많다. 뭐 의료비가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지? 학비는 또 왜 이렇게 막 높은 거야? 학비는 1년에 뭐 거의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뭐 그 기숙사비까지 8천만 원을 호가하니까 정말 이건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의문을 한 번에 풀어주신 분이 버니 샌더스입니다. 제가 그분의 연설을 듣고 모든 게 이해가 갔으니까요. 그 짧은 연설, 뭐 길면 뭐 1시간도 안 되는 그런 연설 속에 그분이 집약적으로 모든 미국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점을 아주 잘 소통을 하셨다는, 그게 아마 그분이 수많은 미국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정말 살기 힘든, 정말 한국만큼이나 미국도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활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근데 그런 와중에도 4시간 내 돈을 쪼개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그런 마음을 우러나게끔 만든 정치인이 버니 샌더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선거 경선에 나온다고 발표했을 때, 전 진짜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면서 환호를 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한 1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자원봉사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의 홈페이지에. 그리고 저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치인에게 스스로 후원금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냈는데요. 정말 좋은 정치인, 우리를 진심으로 대표하는 정치인에게는 그렇게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또 아주 유명한 그 슬로건이 하나 있었는데, Not me, us라는 슬로건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내가 아닌 우리.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거의 한국 나이로 78세 정도 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가 수술 후에 또 회복하시고 다시 선거를 이끌 만큼 정말 강력한 정신력과 체력을 보여줘서 젊은이들의 많은 귀감이 됐었는데요. 물론 지금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사실 4년 후에는 또 나올 수 있을까, 아마 거의 나오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세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정치인의 꿈을 꾸게 해주었고, 또 꼭 직업 정치인이 되지 않아도 많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회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준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도 뭐 이번 코로나 사태로도 보셨겠지만, 그 이제 비합리적인 의료 문제라든지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엄청난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금 뭐 끊이지 않는 데모나 이런 그 노동 항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사회가 많은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인의 꿈을 갖게 됐거든요. 이제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정말 막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서서 그 사회를 고치는데 보탬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줬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은 대통령이 되시지는 못했지만 그 이상의 정말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거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나라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도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고, 또 우리 스스로 또 버니 샌더스 같은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군가 나타나겠지, 어디서 무슨 영웅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우리 그 삶을 확 바꿔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럼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지.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인 것 같지만 그럴수록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주체의식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 사회를 바꾸어 간다면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복지국가, 스웨덴 못지않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꼭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마치기 전에 이제 좀 비디오를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게 또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치기 전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정책이길래 버니 샌더스의 정책이 그렇게 사람을 울렸나?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한국 사회에서는 좀 미국보다 더 나은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한국은 적어도 한 30년 거의 40년 다 되게 이제 공공 의료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미국에서는 한 미국 전체 인구의 한 70%가 우리도 저런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료비와 약값은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일걸요. 그 한 예로 당뇨병에 쓰이는 인슐린, 똑같은 인슐린이 그 미국에서는 거의 캐나다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캐나다의 10배라고 합니다. 그건 그건 한 진짜 작은 부분의 하나고요. 그만큼 의료비와 약값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은 그 백악관에 로비스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상대로 그 소수 이익 집단을 대변하여서 로비스트가 이제 선거 자금이나 뭐 그 정당의 지원금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그냥 순수하게 우리 미국 사회를 훌륭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대중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미국도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이제 회사 자기 산업의 이익을 이제 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법률을 만들고 또 거기에 반하는 법안을 막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로비스트들이 활동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불법이 돼야 되지 않나? 어떻게 이런 그 뇌물 같은 문화가 합법이지? 막 젊은 그 사람들은 되게 의아해해요.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는데 그 아주 그 나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합법화 시켜버린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런 무능하게 있었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싶을 텐데요. 사실 미국은 저도 한 10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먹고 살기 빠듯하게 그런 아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한국도 못지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런 상황을 그 몇몇 나쁜 의도를 가진 정치인들, 몇몇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정치인들과 소수 이익 집단, 로비스트들이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숫자로 대변을 해드릴게요. 미국의 투표율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한국은 저번에 총선을 보니까 한 60 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은 47%입니다, 평균. 정말 반 이상이 그냥 정치를 포기하신 거죠, 그쵸?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또 시스템도 이제 한몫하고요. 그런데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요, 그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 막 수십만 명이 쏟아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평균 95%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95%.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난민이 많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의 그 투표율도 평균 84%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거고요.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는 뭐 여성 남성 비율이 거의 반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반반인 나라가 또 스웨덴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배울 점이 참 많은 나라죠. 버니 샌더스가 스웨덴, 덴마크,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예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나라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미국인들이 사회민주주의, 그 스칸디나비아 나라, 그리고 한때 또 독일에서 굉장히 또 독일 사회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던 사회민주주의라는 거에 많이 이제 눈을 뜨게 된 또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과연 그 정책, 그 버니 샌더스가 주장한 정책은 공공의료보험 제도를 확립하자. 참 슬프죠, 여러분. 진짜 어느 정도 그 경제가 다 발달된 나라들은 거의 다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요. 정말 미국만 유일하게 그 제도가 없어요. 버니 샌더스의 말에 의하면 제약회사와 그 의료보험 회사의 횡포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분들이 막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잘 막았고요. 조 바이든은 그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후보죠. 왜냐하면 조 바이든은 인터뷰에서 만약에 그 세니트하고 이제 컨그레스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제 이원제라서 그래서 하원과 상원에서 국민들이 바라니까 이제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만약에 이제 패스가 되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기는 비토, 그 반대하겠다.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뭐 그때 그 변명은 뭐 돈이 많이 드는 사실 공공의료보험 제도로 가면 사보험의 중간 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일대에서 발표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돈도 엄청 절약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병원을 가야 됨에도 가지 못해서 죽는 진짜 평균 한 1년에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돈도 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엄청난 돈을 절약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해요. 엄청난 돈을 이제 세이브 할 수 있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은 이제 그런 뭐 돈이 많이 드는 정책에 반대하겠다라고 이제 뭐 선언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민주당 대표가 그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신기한 거는 사실 그분이 어떻게 됐냐라는 건 제가 다음 차후에 좀 정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슬픈 얘기라서 지금 하게 되면 이제 너무 말이 길어지고요.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반대하면 할수록 공공의료보험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면 할수록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나 아니면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 금융회사에서 엄청난 그 기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부도 많은데 일단 공개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기부를 받는지 인터넷에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그런 걸 반대하면 할수록 막 그런 회사에 10억씩 뭐 몇 억씩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쵸? 참 가슴 아프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공공의료보험 제도로 가자라는 그런 참 다른 나라 사람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박한 제도인데 미국인들한테는 정말 절실하다는 거. 진짜 한 1,000만 명 가까이의 미국 사람들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어도 자기 부담금이 너무 막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저도 10년 동안 보험이 너무 비싸서 거의 보험이 없었던 경우가 9년 넘어요. 네. 어쨌든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아까 제가 학비가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 예. 그래서 대부분의 아주 부자 부모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미국인들은 이제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를 받아서 그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 뭐, 제 사촌 여동생 같은 경우는 의대에, 이제 뉴욕의 의대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몇 년 안 됐는데 빚이 2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졸업할 때쯤 되면 거의 뭐 3, 4억 되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그래서 그렇게 빚더미에 졸업할 때부터 이제 올라앉아 있으니까 이제 빚을 갚는데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가 어떤 사실 뭐 비양심적인 행동도 서스름지 않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잉 뭐 진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학비 무료. 이제 사립대, 공립대 다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제 공립대부터 차차 대학교 학비 무료.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의료제도와 잘못된 그 학비 때문에 빚을 진 대학교 학자금을 다 없는 걸로 해주고 의료비도 다 없는 걸로 해주고요. 사실 의료비 관련한 비용 때문에 1년에 매년 미국에 한 50만 가구의 가정이 개인 부도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구성원이 아프면 그냥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이런 의료 제도는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뭐 프랑스, 독일, 북유럽의 이런 선진 의료 제도와는 완전히 지옥과 천국으로 나뉠 정도로 극과 극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1년에 의료비 상한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몇십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넘어가면 어떤 병이든 질병과 뭐 사고에 상관없이 나라에서 다 그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료비로 뭐 온 집안이 뭐 풍지박산이 난다든지 파산이 된다든지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죠. 그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바라봤을 때 미국인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공공의료보험 제도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걸 봤을 때 정말 가슴 아프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가슴이 쓰려왔던 그런 그런 이제 몇 개월을 이제 그 자원봉사하면서 보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료비, 그러니까 공공의료 보험 제도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 학비를 무료로 가야 된다는 거. 그 이외에도 뭐 타가시설 이런 걸 공공화해서 이제 많은 그 부모들이 아이 맡기는 비용에 좌절되지 않고 사회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자든지 아니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환경, 전 세계의 지금 기후 위기, 환경을 위해서 모든 그런 정책을 환경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든지 그린 뉴딜 같은 그런 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많은 특히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년들 중에서도 깨어 있는 분들, 자기의 그냥 이기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후손을 생각하고 전 사회를 생각하는 그런 깨어있는 많은 또 중년 노년 분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그분의 연설이나 그분의 그 정책을 보고 싶으면요, 유튜브에 버니 샌더스 치면 그분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항상 그 백악관은 이미 그 로비스트들에 의해서 소수 이익 집단에 의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런 소수 이익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이미 부패가 됐다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제 가장 큰 그 산업계가 5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킬수록 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이제 군수산업회사, 그 다음에 환경 파괴, 지금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암암리에 맡고 있는 석유 석탄 관련 회사, 그리고 그 2008년도 금융 사태도 보셨지만 이렇게 그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폐해에 가장 막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 월스트리트 금융회사, 이 회사들이 거의 백악관의 모든 정책들을 목줄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게 나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이유가 또 버니 샌더스를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런 회사들한테, 그런 로비스트들한테 슈퍼팩이라든지 기부를 전혀 받지 않고도 수많은 미국인들한테 정말 평균적으로 한 몇만 원 정도, 한 2만 원, 그 정도의 기부를 받아서 선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기부액은 사실 그런 회사들한테 돈을 받는 정치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고 정말 대중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정치인을 바라는 미국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컸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버니 샌더스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정책이 가장 지금 시급하고 어떤 정책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일단 교육 문제, 교육 개혁이 너무너무 시급하다. 제가 사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이유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것이고, 이제 대학을 보내놓고 제가 작년에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교육 시스템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 예전부터 영어를 가르친 어떻게 보면 교육자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교육 개혁에 대한 이런 좀 실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